매년 10월이면 전 세계적으로 이슈를 모으는 시상식이 개최되죠. 바로 노벨상 시상식입니다. 물리학, 화학, 문학, 평화 등 각 분야에 공헌한 수상자에게 메달과 상금을 수여하는데요. 2016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사람을 두고 이래저래 말들이 참 많았어요. 그 사람은 바로 가수 밥 딜런인데요. 밥 딜런은 가수인데 어떻게 노벨 문학상을 탔지?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의 노래 가사를 보면 참신하면서도 시적인 표현들이 많고요. 문학적으로도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노벨 문학상 선정위원회가 밥 딜런을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젊은 친구분들은 밥 딜런에 대해 잘 모르겠지만 마이클 잭슨, 비틀즈, 엘비스 프레슬리 못지않게 대중음악에 큰 획을 그은 가수인데요. 오늘은 밥 딜런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노벨상에 대한 이야기와 그가 가수로서 어떤 커리어를 지녔는지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노래하는 시인으로 불리는 밥 딜런. 거친 목소리로 가사말을 읊조리듯 노래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1941년 미국 미네소타주 유태인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뛰어난 소질을 보였어요. 하모니카, 기타, 피아노 등을 독학으로 터득했다고 하는데요. 또한 그가 음악만큼 좋아하는 게 있었으니 바로 문학입니다. 어린 밥 딜런은 시를 쓰고 책을 읽고 문학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독서광이었던 덕분일까요? 밥 딜런은 미국의 명문 주립대학에 진학하게 되는데요. 감성적이면서도 철학적이었던 그에게 학교 교육은 한마디로 노잼이었습니다. 그는 공부하는 대신 뒷골목을 돌아다니며 포크 가수들과 어울렸는데요. 특히 미국의 포크 음악과 블루스 음악에 심취했었다고 하는데요. 포크 가수 우디 거슬리를 존경하며 뉴욕의 여러 클럽과 카페에서 연주도 하고 노래도 했습니다. 우디 거슬리는 밥 딜런에게 여러모로 영향을 미쳤는데요. 평화, 차별, 인권 등의 메시지를 담은 우디 거슬리의 노래 덕에 훗날 밥 딜런 역시 그런 내용의 가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평소처럼 공연을 하던 밥 딜런. 그는 어느 날 일생일대의 기회를 만나게 됩니다. 어느 한 평론가가 뉴욕 타임즈에 밥 딜런의 무대를 극찬하는 글을 실은 것인데요. 이 글을 본 할리우드 유명 프로듀서 존 하먼드가 밥 딜런을 찾아가게 되죠. 존 하먼드로 말할 것 같으면 스윙 재즈의 대명사인 베니 굿맨, 전설적인 재즈 보컬리스트 빌리 할리데이를 발굴해 성공시킨 아주 유명하고도 능력 있는 제작자였습니다. 밥 딜런은 존 하몬드의 도움을 받아 콜롬비아 레코드사와 정식 계약을 맺고 1962년 첫 앨범을 발표하는데요. 당시 미국 내의 포크 음악 열풍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대학 캠퍼스를 중심으로 미국 전역이 포크 음악으로 뒤덮였다고 전해지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밥 딜런이 포크 음악을 들고 데뷔를 했으나 첫 앨범은 생각보다 반응이 별로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두 번째 앨범이 대박이 나면서 밥 딜런의 인기도 높아지게 됩니다. 밥 딜런의 2집 앨범이 대중의 관심을 끌게 된 이유는 앨범 커버 덕분이었는데요. 이 커버 속에 등장하는 여성은 당시 밥 딜런의 여자친구 수지로 추운 겨울날 거리를 걷는 수지와 밥의 다정한 모습이 화제가 되어 앨범도 서서히 인기를 끌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작은 관심은 대대적인 관심으로 이어져 빌보드 앨범 차트 22위를 기록하게 되는데요. 순위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데뷔 앨범과 비교하면 정말 큰 발전을 이뤘다고 말할 수 있겠죠. 밥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던 1960년대, 미국 사회는 베트남 전쟁을 반대하는 반전 시위나 흑인 인권 운동이 활발히 나타나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미국의 젊은이들은 기존 사회 질서에 저항하고 사랑, 평화, 자유를 추구했습니다. 또한 물질적 가치보다는 정신적 가치에 무게를 두었는데요. 기존 대중음악의 가사가 남녀 간의 사랑이나 이별에 대한 내용이 대다수인데 반해 밥 딜런은 노래를 만들고 가사를 쓸 때부터 다른 대중음악들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반전과 평화, 인생, 자유 등에 대해 노래했던 것인데요. 그를 세상에 알린 2집 앨범의 블로잉 인 더 윈드, 이 노래 가사만 봐도 당시 밥 딜런이 추구했던 바를 알 수 있었죠. 사람은 얼마나 많은 길을 걸어봐야 진정한 인생을 깨닫게 될까? 흰 비둘기는 얼마나 많이 바다 위를 날아봐야 백사장에 편히 쉴 수 있을까? 전쟁의 포화가 얼마나 많이 휩쓸고 나서야 영원한 평화가 찾아오게 될까? 친구여, 그건 바람만이 알고 있다네. 바람만이 그 답을 알고 있다네. 어때요? 우리가 들어왔던 대중음악의 가사들과 달리 서정적이고 철학적인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이 노래는 베트남 전쟁 당시 반전운동 시위 현장에서 불리며 저항 노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밥 딜런 역시 저항운동을 대표하는 가수이자 시대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는데요. 이 기세를 몰아 1964년 발표한 세 번째 앨범은 전작과 마찬가지로 밥의 기타와 보컬, 하모니카만으로 이루어진 앨범이었습니다.
이 앨범에서 밥은 자신의 이전 노래 못지않은 더 철학적인 가사를 선보여 포크 열풍을 주도한 젊은이는 물론 기성세대들까지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그가 이런 좋은 음악을 선보일 수 있었던 것은 2집 앨범 커버 속에 등장한 여자친구 수지의 도움이 컸습니다. 수지라는 여성은 10대 시절부터 각종 항의 운동에 참가했고 포크송과 가깝게 지냈던 만큼 밥 딜런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요. 아마 그녀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밥 딜런이라는 가수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밥 딜런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여성인데요. 안타깝게 4집 앨범을 발표 전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 밥 딜런의 음악 인생은 굉장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4집 앨범에는 그동안 밥 딜런이 추구했던 사회적인 이슈를 담은 노래가 한 곡도 없고요. 되려 전에 없던 러브송, 특히 여성과의 관계에 대해 부른 곡이 많았습니다. 밥 딜런을 저항 가수로만 인식한 일부 포크 팬들은 너무나도 달라진 음악 스타일로 인해 밥 딜런이 과거를 부정해버렸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가수라는 직업은 자신의 감정을 노래에 담는 직업이지 않습니까? 당시 그가 이별로 인해 잠시 다른 스타일의 음악을 선보였던 거지. 그 이후에도 밥 딜런은 노래하는 음유 시인으로 철학적이고 사회적인 노래를 꾸준히 발표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실만한 명곡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Knocking on Heaven's Door입니다. 밥 딜런이 1973년 관계의 종말이라는 영화를 위해 만든 곡으로 그의 대표곡을 말할 때 늘 거론되는 아주 유명한 노래입니다. 낙낙 Knocking on Heaven's Door. 많이 들어본 노래죠? 이 노래 역시 가사가 굉장히 인상 깊은데요. 두드려요. 천국의 문을 두드려요. 어머니, 이 총들을 땅에 내려주세요. 난 더 이상 방아쇠를 당길 수 없어요. 노래 가사만 봐도 전쟁을 반대하는 그의 신념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반전, 평화를 노래한 밥 딜런은 다른 아티스트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밴드 비틀즈의 존 레논은 밥 딜런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밥 딜런이 비틀즈의 음악을 통째로 변화시켰다. 이 말인 즉슨 비틀즈의 음악에 밥 딜런이 그만큼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건데요. 천재 영화감독 마틴 스콜세이지도 밥 딜런의 팬으로서 그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혁신의 아이콘 스티브 잡스 역시 밥 딜런의 굉장한 팬이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2011년 출간된 스티브 잡스의 공식 전기에는 밥 딜런과 관련된 이야기가 곳곳에 등장하고요. 살아생전 밥 딜런의 가사를 통해 인생을 배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도 밥 딜런의 팬으로 유명한데요. 대학 시절 밥 딜런의 음악을 들으며 나의 세계를 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며 최고의 영예라 할 수 있는 자유훈장을 밥 딜런에게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유명 포크 가수인 양희은 한대수 선생님도 밥 딜런의 음악에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고 김광석 님이 우리나라 말로 번안해서 부른 곡이 큰 인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가방 없이 학교 가는 아이 비 오는 날 신문 파는 날. 특히 우리나라도 1970년대 독재 정권 시절을 거쳤고 민주화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뜨겁지 않았습니까? 그의 대표곡 블로잉 인 더 윈드나 더 타임스 데이 아이 체인지는 한국의 학생운동에 큰 영향을 주었고 시민운동을 대표하는 곡이 되기도 했습니다. 1962년 데뷔, 60여 년 긴 시간 동안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밥 딜런. 물론 그가 늘 잘나가고 좋은 모습만 보여준 건 아니었습니다. 1980년대 밥 딜런에게도 침체기가 찾아왔었는데요. 발매하는 앨범마다 반응이 영 신통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늘 그래왔던 것처럼 새로운 음악과 함께 다시 정상으로 올라섰습니다. 1980년대 후반 오 멀시라는 명반을 내며 재기를 시도했고 1990년대 후반 타임 아웃 오브 마인드로 그래미 어워즈 올해의 앨범상까지 수상하며 예전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었는데요. 특히 지난해 6월 발표한 39번째 정규 앨범 러프 앤 라우리 웨이즈는 빌보드 메인 차트라 할 수 있는 빌보드 200에서 2위에 오르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2016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며 대중음악이라는 영역을 넘어선 그가 음악적으로도 아직 건재하다는 걸 보여준 계기가 되었는데요. 이쯤에서 밥 딜런이 세운 기록에 대해 살펴보면 그는 총 76개의 앨범을 빌보드 200 차트에 진입시켰으며 이 중 톱10 진입은 23차례, 1위 등극은 무려 5차례입니다. 또한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10년마다 새로운 앨범으로 빌보드 200 차트의 톱 40 안에 들은 유일한 가수인데요. 비틀즈에 이어 롤링스톤이 선정한 100대 아티스트 2위에 꼽히기도 했지요. 그가 대중음악사에 세운 기록은 참 다양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보다 위대한 것은
대중음악 가사를 문학의 경지로 끌어올린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크 음악을 예술로 탈바꿈시킨 공로 덕에 데뷔 60년을 앞둔 지금도 대중음악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뮤지션 중 한 명으로 꼽히는데요. 그가 오랜 시간 사랑받을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의미 있는 노래 가사? 서정적인 멜로디? 물론 이런 요소들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저 올매는 꾸준함 덕분에 밥 딜런이 이토록 오래 정상의 자리를 유지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1962년 앨범 발매 이후 최소 2-3년 안에는 무조건 새로운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그의 가장 오래된 공백기는 2001년 러브 앤 데프트 발매 후 5년 만에 모던 타임즈를 발표한 것인데요.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3년 연속 앨범을 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1988년부터 2018년도까지 한 해도 빠지지 않고 투어를 진행했다고 하고요. 음반이면 음반, 공연이면 공연, 반세기 넘게 눈코 뜰 새 없이 활발하게 활동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밥 딜런이 말하기를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고 그 사이에 원하는 것을 한다면 당신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현재 원하는 일을 하고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이 학업이나 직장 등으로 인해 진정 하고 싶은 것을 못하는 상황일 텐데요. 2021년 새해에는 원하는 일을 꼭 해내고 이뤄가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밥 딜런의 주옥 같은 가사말을 모아보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nock knocking on heaven's door. 아니다. 나는 가수가 될 팔자가 아니다. Just like I did.